네, 머스트노 5입니다. 개장 전에 알아야 할 5가지 뉴스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첫 번째 뉴스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입니다. 오늘도 참 하루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나란히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 분위기도 안 좋은 데다가 메타가 EPS 단에서 시장의 예상치를 미스하는 실적을 냈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 2위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부분의 탄탄한 수요와 AI 인프라 확장에 힘입어 분기 매출이 약 900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 876억에서 877억 달러를 상회하는 실적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조정 주당 순이익 EPS는 4.81달러로 월가 예상치인 4.23에서 4.24달러를 뛰어넘었습니다. 4분기 캐펙스는 400억 달러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 수준에 부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 메타 플랫폼스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608억 달러, 우리 돈으로 87조 8천억 원의 분기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내 월가 예측치 601억 7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디지털 광고 시장의 견조한 회복세와 AI 기반 광고 추천 시스템 고도화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주당 순이익 EPS는 6.18달러를 기록해 시장 분석가들의 기대치인 7.22달러를 1달러 이상 밑돌았습니다. 이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는 시간의 거래에서 3% 상승한 반면 메타의 주가는 10% 가까운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메타가 이렇게 부진한 EPS를 발표했습니다. 뭔가 투자 심리를 급격하게 얼어붙게 만드는 실적 발표이기도 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10% 가까운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이슈가 있었습니다. FMC입니다. 케빈 워시는 최근 경제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AI 투자가 확대되는 부분이 현재 경제 상황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라고 발언했는데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를 현재 미국 경제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로 평가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이 다시 확대될 경우 추가 긴축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시 의장은 현지 시간 2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AI 구축을 위한 캐펙스 투자가 지금 경제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라며 이 같은 투자는 미래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AI 관련 투자 확대가 공급 측면에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며 생산성 향상과 물가 안정에 미칠 영향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연준은 기준금리를 5차례 연속 동결했지만 워시 의장은 이번 결정을 통화정책의 일시 중단, 퍼즈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정을 일시 중단으로 표현하지 않겠다며 우리는 현재 경제 상황을 면밀히 검토했고 핵심적인 정책 과제들을 깊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크게 지출하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이 투자 지출이 앞으로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요즘 여러분들 아마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제 다시 한번 한국 시장은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연이은 폭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미국 증시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반도체주는 연일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트위스트 증권은 이는 패닉성 매도라라면서 AI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다라고 논평했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반도체주 급락은 과도한 우려에 따른 일시적인 조정에 불과하며 인공지능 수요는 여전히 강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트위스트 증권은 업계 관계자들을 점검한 결과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월 고점 대비 25% 넘게 하락했지만 AI 관련 펀더멘털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윌리엄 스타인 애널리스트는 업계 분위기는 여전히 매우 뜨겁다며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I 인프라 투자 기업들이 과거보다 더 큰 규모의 주문과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공급망 전반의 수요도 견조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면서도 현재까지 공급망에서 확인되는 신호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위스트는 장기 성장성을 노리는 투자자에게는 엔비디아와 AMD, 브로드컴,
모놀리식 파워 시스템즈를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에게는 에로 일렉트릭닉스와 에브넷, 벨든, 센사타 테크놀로지스를 추천했습니다. 네, 그래도 트루이스트 증권은 지금 시장은 패닉이다. 앞으로 AI 쪽의 성장은 여전히 견고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일단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어서 네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쪽 그리고 기술 쪽에 투자를 연이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가 글로벌 파운드리스에 3억 달러를 지원한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칩스 법안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미국 정부가 자국 파운드리 업체 글로벌 파운드리스에 3억 달러를 지원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파운드리스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용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의 R&D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반도체법, 칩스 법안에 따라 정부 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주요 반도체 기술 분야에 대한 반도체법 자금 집행에 힘쓰고 있습니다. 실리콘 포토닉스는 칩 간 데이터 전송에 전기 신호 대신 빛을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로 꼽힙니다. 이번 지원의 주요 목표는 실리콘 포토닉스를 AI 프로세서와 통합해 데이터 전송 속도와 에너지 효율을 끌어올리는 공동 패키징 광학 기술의 향상입니다. 현재 실리콘 포토닉스와 첨단 광학 패키징 공급망의 대부분은 대만 TSMC, 이스라엘의 타워 세미컨덕터 등 미국 외 국가의 파운드리 업체에 집중됐습니다. 글로벌 파운드리스는 데이터 전송 속도를 초당 400기가비트로 올리고 현 세대 구현 방식 대비 최대 5배 높은 에너지 효율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 정부의 지원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떤 기업으로 수혜가 갈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와 함께 만나보시죠. 최근 연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폭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가 정책을 마련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정부에서는 총 투자금의 20% 내 레버리지 매수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경제금융당국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 ETF 거래가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된 것과 관련해 개인별 투자 한도 설정 등으로 총량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현지 시간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 기관과 함께 긴급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하고 이러한 대응 방안을 결정해 발표했습니다. 회의에는 구 부총리와 신영송 한국은행 총재, 이혁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이른바 F4 외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도 참석했습니다. 당국은 개인별 투자 한도를 설정 범위와 관련해 총 투자 금액의 20% 이내 예시로 들었습니다. 아울러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등 배율 사례 등을 고려해 긴급 상황에서 당국이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러한 정책들이 시장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 여러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뉴스와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